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곳곳에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상간도로나 터널 입출구 등을 중심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과 더불어서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도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이 9도,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항만 개항 10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내륙 화물과 다양한 종류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해 영일만항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11.3km 철길이 뚫렸습니다.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총 사업비 1,696억 원을 투입해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일부 교량과 구조물의 손상과 위치 변동으로 완공이 1년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난 2개월간 영업 시운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철도 개통으로 영일만항의 물류이동 효율성이 한층 개선되고 배후단지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만까지 육로로 수송할 때보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그동안 취급하지 못했던 정밀 제품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강원도 발전소로 들어가는 우드 펠리깃을 목표로 해서 물량을 유치를 해서 저희 PICT 정상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배후 수송로가 확보됨에 따라 연간 10만 TU에 머물던 영일만항 물동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북방 경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서 또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항만입니다. 오는 2036년에는 부두에 하역된 컨테이너 19만 TU와 일반 화물 35만 3천 톤 규모를 철송 크레인으로 열차에 실어 운송할 예정입니다. 울산 포항 복선 전철화와 포항 삼척 미개통 구간이 개통되고 이 구간의 전철화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영일만항은 환동의 중심 항만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포항 삼척 건설이 완공이 되면 러시아는 물론 시베리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 물류의 핵심인 철도까지 갖춰지면서 포항이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의원 2명을 상대로 한 주민 소환 투표가 어제 포항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투표율이 유권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천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율이 21.75%를 기록해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원 2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포항 오천읍 주민들은 오천읍과 가까운 지역의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두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청구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금 귀걸이 한 쌍을 포함해 금 귀걸이 3쌍이 포항 대련리 유적에서 발견됐습니다. 금 귀걸이 모양과 무덤 형태 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진입도로입니다.
발굴 중인 무덤 7개 가운데 한 무덤에서 금귀걸이 3쌍과 은팔찌 1쌍이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제 굵은 고리 귀걸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뿔형 장식 위에 원반 장식이 있는 고구려 귀걸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고구려 제작 기법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온 태완이식은 황남대청 북분에서 나온 태완이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고구려 영향을 직접 받은 신라인의 제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남북 5.3m, 동서 1.8m인 이 무덤 양식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구려 영향을 받은 횡혈식 석실묘로 조성 시기는 5세기, 신라 수도인 경주에서는 6세기에 나타난 점에 비추어 신라 수도보다 일찍 고구려 양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지금의 영남 지방에서는 신라 주변에서는 포항 쪽에 가장 먼저 석실분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 대련리 같은 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덤에서는 또 굽다리 접시와 김목 항아리 등의 유물도 수십 점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도청에서 열린 농촌 살리기 정책 포럼 결과 보고회 자리에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비서관은 농촌 공간 개조와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농촌 살리기 당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은 노르망디 사과의 길,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와 같은 테마파크형 융복합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팜을 활성화시켜 농촌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던 옛 동화백화점 본점이 47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10년 전 대기업에 팔렸다가 이마저 매출 부진으로 결국 내년 3월 문을 닫게 됐는데요. 향토 백화점 명맥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 북편에 자리 잡은 동화 아울렛 본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인 이 백화점 곳곳에 빈 매장이 보입니다. 고객이 줄면서 일부 매장이 철수했습니다. 지난 2010년 동화백화점을 사들인 이랜드 리테일은 동화 아울렛 본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을 해왔지만 결국 내년 3월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상권에 세락도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 한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여파로 결국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고, 개점 47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매장을 찾는 고객은 물론 주변 상인도 아쉬워합니다. 이거는 다른 백화점하고 틀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딱 정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20대 여아가 지금 60살인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보냈다고 보는데 참 있으면 해가 좋은 상징이었는데. 이랜드 리테일은 건물을 허물고 이 터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대구 백화점도 매출 부진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2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를 불러오는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37억 2천만 달러로 7.7% 줄었고 수입도 15억 5천만 달러로 8.4% 감소했습니다.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은사 주지 자연 스님을 둘러싼 성추문과 폭행, 협박 의혹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16교구 내 스님과 신도들이 고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연 스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고은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조계종 16교군의 스님과 신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추문, 폭행, 협박 의혹 당사자인 고은사 주지 자연 스님과 A 스님은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분노가 치솟는다.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며 경찰과 조계종 차원에서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자현 스님을 지지하는 일부 스님과 신도들이 비대위와 취재진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고운사 정상화 비상대책위와 자현 스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운사 측은 안동 MBC가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방송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현장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부인 이외 허위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구장이 덕으로서 이 교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비난을 하면서 자초한 일이지 않을까. 비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모레 금요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가 진실 규명과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양만재 부단장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열발전 실증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A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만재 부단장은 서울대 A 교수가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포항시에 통보하도록 한 신호등 시스템을 위반한 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3.1의 유발 지진 발생 사실도 누락시킨 채 포항 지진 발생 이듬해인 2018년 4월에 논문을 최종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활성 단층에 물을 주입하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지 않았고 수리자극 이전과 도중에 포항 지역 사회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수행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3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일어났던 살얼음 사고를 두고 사고 원인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추돌 사고가 나기 직전 영천 방향 사고 지점에 또 다른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차는 미리 선행해서 그 단독 사고가 나서 그 1차로에서 있다가 그름 사고로 해서 났습니다. 1차량이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면서 승용차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 다시 중앙 분리대에 부딪힌 이후 1차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1차로에 18분 정도 서 있었고 그 사이 차량 30여 대가 이 차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후 후방 50m 지점에 또 다른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연쇄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 사고 난 이후에 이 차가 갓길로 이렇게 피합니다. 피하고 3차량, 4차량 계속 사고 나니까 그 차는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에서 사라지죠. 경찰은 최초 단독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연쇄 추돌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구간에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측은 지난 14일 새벽 4시쯤 비가 내린다는 보고를 받고 제설 작업을 시작했지만 해당 구간에는 제설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해 염화 칼슘을 살포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항포구 순찰 강화와 시설물과 장기 계류 선박 안전 점검 등 해양 사고를 대비해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라며 방파제 테트라포트, 갯바위, 해안가 등 위험 예상 장소에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 설린대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린대 행정부총장 A씨 등 간부 2명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설린대 내부에서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현직 단체장이 경북에선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원하는 현직 단체장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7일까지였습니다. 그동안 경북에선 권영세 안동시장과 고윤환 문경시장 등 3선 단체장을 중심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상간도로나 터널 입출구 등을 중심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교통 안전과 더불어서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도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2도, 영덕과 포항이 9도,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